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인 수열 단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낱말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쉽게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단원들처럼 물론 여기서도 공식이 나오고 어떤 법칙들도 나오고 성질들도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너무 공식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식들도 복잡하고 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이럴수록 그쵸? 공식이 어렵고 그리고 내용이 복잡할수록 쉽게 오히려 접근을 하시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수열이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떠한 규칙성이 있기만 하면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열 정의부터 한번 보시면 수들을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기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또 여러 가지 수열 해갖고서는 각각 명칭을 붙은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거는 등차 수열이다, 어떤 거는 등비 수열이다, 그리고 어떤 건 개차 수열이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거를 딱딱딱 공식화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딱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이런 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 봤을 때 규칙성만 존재하면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그쵸? 규칙적으로 근데 그 규칙성이 여기서의 핵심이에요. 그 규칙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수식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3, 5, 7, 9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또 어떤 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규칙성만 있으면 돼요. 자,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 그쵸? 이런 수들, 그쵸? 이것들을 항이라고 해요. 자, 이것들을 각각 1, 3, 5, 7, 9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항은 특별히 첫 번째 나타나는 숫자의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초항이라고 해요. 그쵸?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느냐? A를 써서 A1 첫 번째 항, A2, A3, 자, A4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때 N에 대한 그쵸? N번째 N에 대해서 이 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낸 것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용어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냥 규칙성만 있으면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은 수열이고 그것을 이루는 각각을 수열의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일반항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열의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등차 수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등은 같다라는 거 할 때 등자고요. 차는 차이할 때 그 차예요. 자, 차이가 같은 수열, 이웃하는 숫자들끼리 차이가 같은 것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타내어지는 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해진 그 일정한 수를 갖다가 공차 또는 등차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썼던 거. 자,
2, 4, 6, 8, 10, 12.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타낸 거. 지금 보시면 2에서 4로 가는데 더하기 2가 됐죠. 4에서 6 마찬가지로 2. 자, 2씩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고 있어요. 자, 이거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2 플러스 2 일정하게 더해진 이 숫자를 갖다가 공차 또는 등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기호로는 우리 D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여기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타내진다 그랬는데 증가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더하기도 해요. 즉 빼기도 해요. 일정한 수가 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에요. 빼지는 거는 마이너스가 더해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자, 6, 4, 2, 제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에요.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씩 계속 빠지고 있죠.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공차, 즉 등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정의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수열 단원에서 우리 수열을 공부하면서 일반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항을 알게 되면은 그 수열에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이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수열, 그쵸?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내는 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장을 어떤 A라는 거라고 하고요. 자, A1을 그래서 처음을 A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할 때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D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쵸? D가 일정한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A2라는 거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 그래서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A3는 여기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한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D 더하기 D, 그래서 A 더하기 2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다 보면은 A2는 A 더하기 D, 자, 그리고 A3는 A 더하기, 자, 여기다가 D를 한 번 더 더한 거기 때문에 얼마? A 플러스 2D. 자, 그리고 A4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D가 몇 번? 3번 더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A1일 때는 D가 안 더해졌어요. 안 더해진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D가 0 곱하기 D. 안 더해진 거 그냥 A라는 숫자. 자, 그리고 A2는 D가 한 번 더해졌고요. 0, 1, 2, 3. D가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의미의 N번째를 N번째 등장하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A 더하기, 지금 보시면 4일 때 3이고 3일 때 2개 더해졌고 2일 때 한 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N일 때는 몇 번? N-1번 이런 식으로 더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돼요. AN은, 그쵸? AN은 A 더하기, 초항 더하기 D가 몇 번 더해져라? N보다 하나 적게 N-1D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된다? 초항 A 더하기 그리고 N-1. 여기서의 N-1이라는 거는 N번째보다 하나 적다라는 의미의 N-1이에요. 자, 그래서 얘로 아까 전에 쓴 거 1, 그리고 다른 거 1, 4, 7, 10, 13.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수열 보시면은 초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3씩 더해지는 이러한 수열인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AN은 어떻게 된다? 초항 1, A1 더하기 N-1 D, D가 얼마예요?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n-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식으로 A 초항 더하기 n-1 D는 여기서 공차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등차 수열에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한 가지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숫자, 세 개의 숫자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숫자는 A하고 C를 더한 것의 2배의 성질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쵸? 여러분,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A라 그러면 B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D로 쓸 수가 있고요. C는 A 더하기 2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가 어떠한 공차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B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A 더하기 D를 2배를 하면 앞에 거 A 더하기 뒤에 거 A 더하기 2D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2A 더하기 2D가 되고 여기도 2A 더하기 2D 성립을 하겠죠. 우리 이거는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등차 중항 어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숫자를 2배 하게 되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그쵸? 일반항 계산하는 거, 그리고 등차 수열 성질 중에 하나, 등차 중항에 대한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자, 등차 수열 일반항하고 등차 중항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요. 참고적으로 또 하나 우리 조화 수열이라는 거 한 가지 체크를 할게요. 조화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사실 조화 수열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등차 수열처럼 다뤄지는 그런 수열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정의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조화 수열은 뭐냐면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그쵸?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것을 갖다가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걸 갖다가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자, 뒤집었을 때, 그쵸? 각 항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것을 조화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등차 수열을 이루면 방금 전에 했다시피 등차 중항을 이루죠? 자, 그래서 조화 중항 여러분, 이거를 막 이렇게 딸딸딸딸 외울 필요 없이 어떻게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역수를 취했을 때, 자, 그래서 ABC가, 숫자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면 이것을 뒤집었을 때, 그쵸?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룰 거고,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루겠죠? 자, 그래서 B분의 1을 2배 한 거, B분의 2가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역수를 취한 게 어떻게 된다? 등차 중항을 이룬다라는 게 지금 써있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B로 정리를 한 게 바로 뒤에 나오는 식이에요. B분의 2가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하고 같아진다. 그리고 B는 A 더하기 C분의 2배의 AC가 된다라는 거. 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이고요. 조화 수열은 정의하고 조화 중항에 대한 성질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면서 등차 수열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항 나온 거, 그리고 일반항 공식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등차 수열의 성질인 등차 중항에 대한 거 참고적으로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같이 살펴보면 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알맞은 수를 써내라 보시면은 1, 그 다음 5 있고요. 괄호 있고 13 있고 또 괄호 있네요. 1에서 5로 가면 얼마예요? 4가 더해졌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4가 더해지면 얼마? 9가 들어갈 거고 13, 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5, 3, 1 그 다음에 괄호 괄호 이렇게 되었는데요. 얼마가 되었어요? 5에서 3 가는데
마이너스 2만큼 빠졌죠? 마찬가지로 3에서 1도 마이너스 2.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2번에 첫 번째 보시면 1반항을 구하라. 5, 9, 13, 17. 자, 등차 수열의 1반항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 초항 A에는 초항 얼마예요? 5죠? 5 더하기 n-1 D. D는 공차예요. 얼마가 더해졌나요? 4가 더해졌죠? 자, 그래서 곱하기 4. 그래서 얼마다? 4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사실은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등차 수열임을 알기 위해서 일반은 요 형태 그대로 냅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95, 90, 85, 그리고 80 이렇게 돼 있죠? 초항이 얼마예요? 95죠? 자, 그래서 A에는 95 더하기 n-1 D가 얼마인가요? 지금 95에서 90이 되기 때문에 5가 빠졌어요. 자, 마이너스 5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5n이 될 거고요. 플러스 1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1반항 쓰면 A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n-1. D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됐기 때문에 2가 더해졌어요. 자, 그래서 2 곱하면은 2n-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첫째 항, 그쵸? A1이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공차 D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줬네요. 자, 그러면 A에는 어떻게 돼요? 일반항은 초항 20 더하기 n-1 D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n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2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3번 문제는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등차 수열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보시면 3, 그 다음에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얼마예요? 6분의 3이고 6분의 2고 아이고 6분의 얘가 6분의 2죠? 6분의 2, 그 다음 6분의 3, 6분의 4예요. 지금 보시면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차는 얼마예요? 6분의 1인 그런 등차 수열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조화 수열. 지금 위에서 2분의 3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A의 N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한 게 바로 공차가 공차가 아니라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차는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n-1에 6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6분의 n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네요.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쓰면 6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an은 나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옆에다가 쓰면 다시 역수를 취하면 an분의 1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5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역수를 취해보면 3분의 5, 3분의 7, 그 다음에 얼마예요? 1분의 3인데 이거 똑같이 3 돼 있으니까 3분의 9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역수를 취한 거, 그쵸? 역수를 취한 게 초항이 3분의 5고 그 다음에 D가 얼마예요? 3분의 2씩 커지고 있죠? 곱하기 3분의 2다. 따라서 3분의 2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자, 그래서 얼마다?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 합쳐서 플러스 3. 자, 따라서 이거 역수 취한 게 이렇게 나왔죠. AN은 얼마다? 다시 뒤집으면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조화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조금 활용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차수열 문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등차수열 마이너스 5, A, 1, B, 7, 땡땡땡. 자, 여기서 A, B 값의 곱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5하고 1 이거 지금 다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쓰면 2의 2는 마이너스 5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2배의 B는 1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8이죠. 따라서 B는 얼마다? 4가 되겠다. 자,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에서 마이너스 3하고 7 사이에 4개의 숫자를 넣는데요. 자, 여기다가 뭐 A, B, C, D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 4개의 숫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여러분 마이너스 3이 초항이고요. 7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인가요? 4개를 넣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항을 쓰자면 A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n-1 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특별히 A6 여섯 번째 항이 지금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더하기 n 대신에 6을 넣게 되면 뭐가 되나요? 5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7인 거죠. 자, 그래서 얼마? 뒤에 보시면은 5D가 마이너스 넘어가서 10 따라서 D는 얼마다? 2다. 자, 무슨 말이에요? D라는 거는 공차예요. 자, 2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D가 2기 때문에 A, B, C, D는 차례대로 얼마? 마이너스 3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 5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 성질 이용해갖고 일반항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이어서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넘어가시면 다음 조화수열의 95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6번에 조화수열의 일반항 계산하는 거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먼저 뒤집어 볼게요. 자, 12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12하고 8하고 6이니까 우리 뭘로 통분할까요? 이거 지금 통분을 하려면 48로 해야겠네요. 그쵸? 48분의 4 그리고 48분의 6 그리고 24로 됐었네요. 그쵸? 24로 하는 게 간단하죠. 24분의 2, 24분의 3, 24분의 4.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역수를 12하고 8하고 6을 역수로 취해갖고 조화수의 형태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초항이 얼마? 24분의 2. 이게 초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차는 얼마예요? 24분의 1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N분의 1. 자, 왜 AN분의 1로 써요? 조화수열이거든요. 역수를 취했어요. 역수를 취한 게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자, AN분의 1은 12분의 1 초항, 그쵸? 더하기 n-1 D가 지금 2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4분의 1n 그리고 12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플러스 24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다시 뒤집으면 n 플러스 1분의 24 이런 식의 값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95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예요? n에다가 95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A 95가 바로 95번째 항 96분의 24 얼마인가요? 약분하면은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화수열은 지금처럼 따로 뭐 이렇게 외우신다기보다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등차 수열을 일반항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보시면 3항이 20이다. 여러분 3항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초항을 A라 그러면 A 더하기 2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항이 60이다. 10번째 항 마찬가지로 A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얼마? 6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변변 빼게 되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D가 마이너스 42 따라서 D는 얼마다? 6이 되겠다. 공차가 6인 거예요. 자, D가 6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6 A는 얼마예요? 자, 6이 10이니까 A는 8이 되겠죠. 초항이 8이고 공차는 6인 이런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20번째 항 A20은 초항 그쵸? 8 더하기 20번째이기 때문에 n-1이죠. 자, 그래서 19 그리고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인가요? 8 더하기 19 곱하기 6은 6, 9, 54 그래서 114, 12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 여러분 쉽게 일반항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8번도 5항, 10항을 지금 뒤에서처럼 A하고 초항하고 D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8번 보시면 5번째 항 A 더하기 4D가 72 그리고 A 더하기 지금 9D 10항이니까 자, 이게 얼마? 37이다. 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초항하고 이 공차를 알아야지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5D가 얼마예요? 빼면은 5가 되고 그리고 6에다가 3이니까 3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D는 얼마다? 7이겠다. 아, 마이너스 7. 7씩 빠지는 이러한 수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초항을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7을 위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A 마이너스 28, 74, 28이 72. 자, 그래서 얼마다? A는 100에서 시작을 하는 수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써보면 초항이 100이고 플러스 n-1d 마이너스 7을 한 게 어떻게 되길 바래요? 최초로 0이 되길 바래요. 0보다 작아지기를 바래요. 그쵸? 맨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는 그러한 n의 값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n이고요. 더하기 107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107이 되고 그리고 7n 이렇게 되는 최초의 n 따라서 나누면은 7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7일은 7 그쵸? 그 다음에 7, 5, 35죠. 지금 보시면은 107이라는 숫자를 7로 나누면 7일은 7 그리고 37이 나오는데 7, 5, 35 2가 남아요. 15점 얼마 이것보다 최초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n은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7번하고 8번에서 일반항의 형태, 우리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런 식으로 A하고 초항하고 공차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계산하는,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보시면 A6이 27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6번째 항이라는 거를 A 더하기 5D 이렇게 쓸게요.
이게 얼마다? 27이다. 자, A하고 D에 관한 관계식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3, A3 그리고 이거하고 A5가 6대 11이다. 자, 이 표현을 마찬가지로 초항하고 공차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A 더하기 2D 그리고 A 더하기 얼마? 4D 이게 얼마? 6대 11 이렇게 되겠죠? 자,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6A 더하기 24D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11A 더하기 22D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넘기고 그러면 5A가 얼마가 되나요? 22가 넘어가게 되면은 2D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하고 D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대 D가 얼마인 거예요? 이게 2대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대신에 제가 2K라고 쓸게요. 그리고 D 대신에 5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맨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2K, A 대신에 2K가 들어가서 더하기 그리고 D 대신에 5K가 들어가기 때문에 5 대신에 들어보면 25K. 자, 그래서 27K가 얼마? 27. K는 따라서 얼마다? 1이 나온다. 자, K가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A하고 D가 K가 1이기 때문에 A는 2, 그쵸? 그대로 나오네요. 그리고 D는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나오면은 A하고 D를 왜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한 거예요? A 10의 값을 계산하여라 10번째 항의 값이죠. 그쵸? 일반항을 알아야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10은 어떻게 돼요? 초항 2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9 곱하기 D5 그쵸? 그래서 얼마다? 47이라는 값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 지금 활용해갖고 계속해서 문제 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식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들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10번 9번도 A하고 D의 관계식을 찾아서 우리 문제를 풀었잖아요. 10번도 마찬가지로 A하고 D의 관계식 이용해갖고 문제 풀게요. A1, A2, A3 자, 문제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9 이거를 어떻게 초항하고 공차로 나타내보면 A1 더하기 A2 대신에 A1 더하기 D라고 쓰고요. A3 대신에 A1 플러스 2D 이렇게 쓸게요. 이게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A1 3개 그리고 D도 3개네요. 이게 마이너스 9 따라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 하나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옆에 식 A5, A6이 얼마? 43이다. 그러면 A1 더하기 4D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1 더하기 5D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3이다. 그러면 2배 A1 더하기 9D가 4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하고 연립해서 A1하고 D를 계산을 하면은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서 계산을 할게요. 2배 A1, 2배 D가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변변 빼게 되면 7D가 얼마예요? 49가 나오죠? 저 마이너스 D가 얼마다? 7이 되겠네요. 자, D가 7이니까 D가 7이에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공차 D는 7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자, 그래서 일반항 써보면 초항 A1 그쵸? 초항 마이너스 10 자, 초항 마이너스 10 더하기 n-1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곱하기 D가 어떻게 되어라? 최초로 100보다 커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n이 될 거고요. 상수 정리하면 10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7이죠? 우변으로 넘기면 1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몇 번째예요? n은
계산을 해보면 7일은 7, 47이 남기 때문에 17, 17번째 항이 되겠죠. 실제로 n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16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최초로 커지는 우리 n이라는 거는 몇 번째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최초로 커지는 정수값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17번째 n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에 대한 거 문제 풀어봤는데요. 등차 수열의 정의, 그리고 일반항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일반항에서 우리 등차 중항에 대한 거, 그리고 조화수열 정의 참고적으로 등차 수열하고 엮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열이라는 단원이 여러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시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가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헷갈리시지 않으실 텐데, 그 첫 번째 우리 오늘 등차 수열에 대해서 했었어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일반항이라든지 합이라든지 공식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오늘 했던 것 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이라는 거를 그냥 딥다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a 플러스 n-1d로 나타났는지 정의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